비아그라를 껌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 여성이 남편을 훔쳐가는 곳,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가 동물똥에서 나온다고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이야기는 베트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행 브로셔나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베트남이 아닙니다. 매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이 나라의 날 것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북부 하장하 기앙 산악 지역에는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이름을 가진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불륜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불법적인 지하 거래가 아닙니다. 매년 음력 3월 27일 공식적으로 열리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만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옛사랑들을 제외시키는 장소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결혼해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매년 한 번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예전 연인을 만나도록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장에서 만날 때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쌀술을 마시며 플루트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며 마치 헤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끝나면 각자 현재의 배우자에게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질투나 원한은 전혀 없습니다. 이 전통은 이 지역의 민족적 다양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많은 관계가 가족들의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과거에 사랑을 기리면서 현재의 결혼을 존중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시장이 싱글들이 만남을 가지는 인기 있는 장소로도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관광객과 현지인들 모두가 이곳에서 다른 반쪽을 찾기 위해 모입니다. 이 모든 행사는 공식적이고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베트남 하장 지역에서는 이 전통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감정적인 이야기를 잠시 뒤로 하고 이번엔 실제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된 것 중 하나인 투어치 라우러스틱 담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담배는 일반적인 담배와는 다릅니다. 매우 강한 전통적인 베트남 담배로 외국인들이 한 모금 피우고 나면 쓰러질 정도로 강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온 많은 담배 애호가들이 전통적인 베트남 대나무 파이프에서 한 모금을 피우고 바로 앉아야만 했던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관광객들은 처음 경험한 후 정신이 멍해지거나 아예 고양이처럼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강한 담배를 규제하거나 금지했겠지만 베트남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로 사람들이 이 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마치 평범한 담배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스파의 천국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파는 아닙니다. 어느 거리든 걸어가면 마사지 파라와 스파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그 가격은 서구에서의 가격에 비해 아주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풀바디 마사지를 $5에 받을 수 있다면 이상하지 않죠. 스파가 운영되려면 공식적인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파에 들어가서 바로 어제 마사지를 배운 사람에게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치료사는 매우 숙련된 전문가일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은 아예 경험이 부족한 채로 일을 시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왕처럼 편안한 마사지를 받거나 처음 받은 마사지 때문에 다시 다른 마사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스파는 서구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하고 특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떤 마사지는 법적인 회색지대에 속하는 경우도 많아서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매우 낮은 이곳에서는 뛰어난 서비스와 의심스러운 서비스가 나란히 공존하는 독특한 경제가 만들어집니다. $5에 최고의 마사지나 최악의 마사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베트남 중부 고원 지역에서 일어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 훔치기 시즌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읽은 그대로입니다. 철우, 코호, 실실 부족의 마을에서는 여성이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계 사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데이트나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남편을 훔치는 일이며
그 일이 지역 사회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밤이 되면 한 여성이 마음에 드는 남성을 발견하고 그 남자가 자는 동안 그의 손에 SRE라는 반지를 끼워둡니다. 그런 다음 그 남성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남자는 일주일 동안 자신이 계속 있을지 아니면 반지를 빼고 돌아갈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반지를 빼고 돌려주면 그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반지가 그대로 있으면 그는 그녀와 결혼하는 것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결혼식은 꽹과리와 쌀술, 전통춤으로 축하됩니다. 그 후 남자는 1년 동안 여자 집안에서 사위로 살고 그들이 독립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해되는 성 역할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여성이 추격하고 남성은 쫓기는 존재가 되며 가족들은 아들이 납치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겠지만 베트남의 이 지역에서는 그것이 결혼의 시작이며 가족들은 그 일이 일어날 때 축하합니다. 베트남의 대리모법은 서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도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를 알게 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자유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여러 법률가와 주마다 다른 규제가 있는 복잡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과 달리 베트남은 놀랄 만큼 간단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대리모는 합법적이지만 몇 가지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대리모는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대리모는 반드시 가족의 일원이어야 하며 보통은 여동생이나 사촌이 그 역할을 합니다. 셋째, 대리모는 평생 단 한 번만 대리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 종종 발생하는 상업적 착취를 없애며 대리모가 가족과 진정한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 주마다 규제의 차이를 살펴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팀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스템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 간단함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대리모가 가족인 경우 내면적으로 지지와 이해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규칙은 착취를 방지하고 경험이 특별하고 의미 깊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그곳에서는 대리모법이 너무 복잡해서 첫 번째 단계로 변호사를 찾아야 하고 두 번째 단계는 아마도 첫 번째 변호사의 작업을 점검할 또 다른 변호사를 찾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주는 대리모를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어떤 주는 아예 금지하며 대부분의 주는 복잡한 규제를 가지고 있어 전문가가 없으면 해석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의 접근법은 때로는 간단한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관련자를 보호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베트남은 쌀국수와 반미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은 이 나라가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충격적인 음식들을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은 이런 음식을 마치 피자를 주문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이 끔찍한 음식들 중 가장 으뜸은 바로 코코넛 벌레입니다. 코코넛 나무 안에서 자라는 굵고 통통한 유충으로 그냥 익혀서 먹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접시에 올려놓고 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그냥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맛은 크리미하고 풍부하다고 하지만 먹는 동안 벌레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면 이 경험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티읕캉 티읕 찬 히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는 신선한 피를 섞어 만든 피순대입니다. 오리, 거위, 돼지의 생피에 다진 고기, 땅콩, 바질, 익힌 간을 섞어서 만들며 이 음식은 피가 아직 따뜻하고 액체 상태일 때 제공됩니다. 잘못된 조리법은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현지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주 먹습니다. 하지만 아마 가장 심리적으로 도전적인 음식은 발루트입니다. 이는 수정된 오리 알로, 내부에 부분적으로 발달한 오리 새끼가 들어있습니다. 이 알은 소금, 생강, 고수를 곁들여 먹습니다. 알 속에는 작은 부리, 깃털, 뼈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음식들은 베트남의 외진 마을에만 있는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장이나 레스토랑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 판매자들은 이를 다른 일반적인 간식들과 함께 진열해 놓습니다.
서구에서는 살아있는 유충이나 날것의 피를 제공하는 식당은 보건당국에 의해 폐쇄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그냥 평범한 점심시간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심한 숙취나 길거리 음식 때문에 열이 난다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참아야 하거나 병원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가까운 약국에 가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약국은 대부분 드럭스토어라기보다는 작은 의료 클리닉처럼 운영됩니다. 두통이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이부프로펜을 사세요. 목이 아프면 항생제가 필요하다면 처방전 없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다거나 잠이 오지 않으면 약국에서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서구 관광객들을 정말 놀라게 하는 점은 비아그라를 껌처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 상담도 필요 없고 보험 서류도 없고 부끄러운 질문도 없습니다. 그냥 약국에 가서 다른 제품처럼 비아그라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사람들 스스로 병원에 가는데 시간이 없거나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국은 지역사회에서 의료 서비스의 역할을 대신하며 의사들이 제공할 약물과 치료법을 제공합니다. 약사들은 보통 매우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지역사회의 비공식적인 의사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증상을 확인하고 치료 방법을 추천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통제된 약물을 제공합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강력한 약을 구하려면 처방전이 필요하고 의료보험이 있어도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빠르고 저렴하며 놀라운 효과를 보이지만 서구 의학이 법적으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시스템은 관광객들이 본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약을 구할 수 있게 해주며 규제가 많은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공원에 앉아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차가운 맥주 한 캔을 따는 상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 이 간단한 행동이 벌금이나 체포 또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완전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행동입니다. 베트남에서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것은 단지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길거리, 공원, 해변 등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맥주를 마시며 아무런 제약 없이 음주를 즐깁니다. 종이봉지에 숨기거나 술병을 숨겨서 마시는 것 없이 누구나 쉽게 음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로움은 말 그대로 신선하고 기분 좋은 경험입니다. 길거리에서 맥주를 사고 걸으면서 마시거나 친구들과 길게에서 한 병을 나누어 마시거나 야외 활동 중에 음주를 즐기는 것이 법적 제재 없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음주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만 다른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버리면 큰 벌금을 부과하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건 아무렇지 않지만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주변을 정리하고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음주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으며 음주가 부끄럽거나 위험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람들은 음주를 숨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책임감 있게 즐깁니다. 베트남에서는 성인들이 음주에 대해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으며 그 결과로 더 여유롭고 사회적인 음주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베트남에 외국인으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 불법 차별로 간주될 법한 이중 가격 책정, 즉 외국인 세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방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베트남 사람은 박물관에 입장하는데 1달러를 지불하지만 외국인인 당신은 똑같은 경험을 위해 $5달러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건 부당한 사기가 아니라 두 개의 가격 목록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베트남어로, 다른 하나는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가격 차이는 관광 명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시장, 서비스 등에서는 종종 현지인과 외국인에게 다른 요금을 부과합니다. 때로는 그 차이가 적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뚜렷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서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격 차별이 차별 소송과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적이나 인종을 기준으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다른 경제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관광객들이 현지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업과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재분배 방식입니다. 서구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주외 대학에서 학비가 2배로 비쌉니다. 관광지에서는 성수기의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차이점은 베트남이 이 사실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명백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이를 여행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실제 가격이 서구 기준으로는 여전히 낮기 때문에 외국인 요금도 여전히 혜택처럼 느껴집니다. 베트남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면 서구 국가에서 즉각적으로 소송을 일으킬 만한 구인 광고를 보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의 구인 광고는 종종 나이 제한, 성별 요구사항, 외모 기준, 심지어 관계 상태까지 명시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명백한 차별로 간주될 만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구인 광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 나이 20대 초반, 미혼, 매력적이고 베트남 국적자만. 이것은 미묘한 차별이나 무의식적인 편견이 아니라 구인 광고에 명확히 적혀 있는 내용이며 비즈니스에서 완전히 정상적인 관행으로 여겨집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구인 광고가 차별 소송, 엄청난 벌금,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등 고용 기회 법률은 나이, 성별, 외모 또는 관계 상태에 따른 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고용주들은 이러한 관행을 간단한 논리로 방어합니다. 그들은 특정 역할에 적합한 사람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후보자에게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매나 접수직의 경우, 외모와 나이를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일부 직업이 특정 인구 집단에 더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이는 반드시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적합성과 효과성을 우선시하는 고용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의 구직 시장은 전통적인 채용 절차라기보다는 오디션처럼 운영됩니다. 고용주들은 자신의 선호 사항을 명확히 밝히며 후보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서구에서 범죄로 간주될 직업차별이 베트남에서는 일상적인 비즈니스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금이 높고 엄격하게 규제되며 점점 더 비싼 담배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흔한 현실인 반면 베트남은 놀라운 대비를 보입니다. 여기서 담배는 너무나 저렴하고 접근성이 뛰어나서 많은 서구 국가에서는 사탕보다 더 싸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러한 접근성은 더 규제된 국가의 공공보건당국이 경악할 상황을 만듭니다. 10대나 어린아이들조차 나이 확인이나 부모 동의 없이 쉽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장벽이 여기에선 전혀 없습니다. 흡연은 베트남 사회에서 깊이 뿌리내린 문화의 일부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과 노동계층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카페, 공원, 길가의 찻집 등에서 사람들이 자주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구와의 대비가 매우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나 영국에서는 담배 한 갑이 $20 이상이며 단순한 포장에 건강 경고 문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담배가 공개적으로 전시되어 있고 커피 한 잔보다도 저렴합니다. 이러한 접근성은 상당한 공공보건 문제를 야기하는데 베트남 정부는 점차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흡연율은 여전히 모든 인구층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 문제로 이어져 보건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흡연이 사회적 전통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환대의 표시이며 친구들과 담배를 나누는 것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의식입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복잡합니다. 담배 재배는 많은 농촌 가정의 수입원이 되고 있으며 저렴한 담배는 저소득층에게는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기쁨을 제공합니다. 가격을 올리는 것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구 국가들에서 강하게 규제되고 억제되는 관행들이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흔하게 이루어지며 공공보건 정책과 사회 통제 방식에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서구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건강 허가 없이 길거리에서 머리를 자르는 전문 이발사들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발소를 여는 데 필요한 것은 의자 하나, 몇 개의 클리퍼, 거울뿐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길거리 이발소는 합법적인 사업 형태로 빠르고 저렴한 이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격은 스타벅스 라떼 한 잔보다 더 저렴하며 이발소는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지나는 곳 어디든 자리 잡습니다. 이들은 종종 동네의 상징적인 존재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운영됩니다. 효율성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예약도 없고 대기실도 없으며 운영 비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서 앉아 이발을 하고 $2를 지불하고 끝입니다. 이발사는 종종 충성도 높은 고객을 형성하며 동네 사람들과 뉴스나 가십을 주고받는 커뮤니티의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규제된 나라의 보건검사관이라면 공포에 질릴 상황입니다. 위생 규정은 전혀 없으며 도구가 고객마다 청소되는지 여부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발소를 열려면 주 면허증, 보건부 검사, 위생 규정, 사업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수개월이 걸리고 수천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길거리 이발소는 이러한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세계에서 운영됩니다. 이발사들은 주로 도제식 교육이나 가족 전통을 통해 기술을 배우며 그들의 평판이 품질을 측정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만약 이발이 좋지 않으면 그들은 사업을 잃게 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면 입소문을 타고 사업이 번창합니다. 그 결과 이 서비스는 매우 접근 가능하고 저렴하지만 규제된 국가에서 안전하거나 합법적으로 여겨지는 범위 밖에서 운영됩니다. 당신은 $2에 인생 최고의 이발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달 내내 모자를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도박이지만 신기하게도 이 시스템은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프리미엄 커피가 아니라 실제로 동물의 소화 시스템을 통과한 후에 당신의 컵에 담기는 커피입니다. 이 과정은 시베시라는 작은 고양이 같은 동물이 가장 고급 커피 체리를 먹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시베세 위에서 커피콩은 독특한 발효 과정을 겪으며 그 맛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시베세 소화 과정을 거친 후 그 콩들은 배설물에서 수확되어 세척되고 로스팅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커피는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자랑하며 커피 애호가들은 이를 대지의 맛이 나고 캐러멜과 초콜릿 노트가 섞인 맛으로 묘사합니다. 단순히 커피가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경험으로 가격은 한 컵에 $100를 넘을 수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점은 이게 단지 이상한 요리 트렌드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되는 주류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다랏과 부온마투옷과 같은 베트남 커피의 중심지에서는 시벳 커피CA PHA촌과 고급 진미로 제공됩니다. 이 제품의 마케팅은 놀라울 정도로 훌륭합니다. 동물의 배설물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숨기는 대신 그것이 바로 판매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이 과정을 알게 될수록 그 커피는 더 독점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동물의 소화 시스템을 통과한 식품이 규제 장벽과 소비자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배설물에서 나온 무언가에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마케팅 자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것을 고급스러운 경험으로 바꾸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단지 그 독특한 기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벳 커피를 찾습니다. 이는 대담한 식사의 상징이자 베트남의 진정한 문화를 경험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시벳 커피의 성공은 문화적 관점이 어떻게 보통은 불쾌한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베트남이 어떻게 전 세계와 완전히 다른 규칙을 따르는지 잘 보여줍니다. 베트남에 가본 적이 없다면 호치민시나 하노이에서 길을 건너는 것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길 건너는 법이라는 검색어는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많은 외국인들이 번화한 교차로에서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사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5%가 문화 충격을 경험하는데 그 주된 원인이 바로 교통입니다. 주요 도시의 러시아어에는 한 번에 700만 대 이상의 오토바이가 도로에 등장하여 멈추지 않는 금속과 인간의 강처럼 끝없이 흐릅니다. 그런데 정말 미친 점은 보도가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교통체증에서 벗어나려는 오토바이들의 비상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보도를 달리거나 일방 통행로를 거꾸로 달리며 영화의 스턴트처럼 교묘한 기동을 선보이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나 도로 표지판은 실제 규칙이 아니라 그저 제한 정도로 취급됩니다. 오토바이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칩니다. 차량들은 가능한 모든 공간을 사용하며 심지어 반대 차선까지 넘어가면서 계속 이동하려 합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완전한 혼돈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교통은 거의 멈추지 않고 사고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베트남 운전자들은 교통 흐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규제된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자연적인 생태계처럼 운영됩니다. 오토바이들은 자동차 사이를 몇 밀리미터 차이로 피하며 보행자들은 차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섞여들고 그 흐름 속에서 모두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방문객에게는 이 시스템이 압도적이고 무서울 수 있지만 지역 주민에게는 이것이 예술입니다. 복잡한 규칙이나 강제적인 법 없이 모두가 이해하고 참여하는 묵시적인 규칙이 만들어내는 인간적인 협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미신이 단순한 문화적 신념을 넘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신념들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무시하면 사회적 경제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설날인 떫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는 것이 금기시됩니다. 이는 좋은 운을 한 해 동안 잘라내는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발소가 문을 닫기도 하고 사람들은 몇 주 전에 미리 미용 계획을 세워 이런 제한을 피합니다. 새 집에 이사 가는 것도 중요한 미신적 의식을 따릅니다. 이사 날짜와 시간을 고르기 전에 점술객의 상담을 받아야 하며 잘못된 시간을 선택하면 몇 년간 나쁜 운이 따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이런 미신적 계산을 바탕으로 결정 시기를 미룹니다. 거울 역시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그 배치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거울을 잘 배치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반영하고 악령을 물리칠 수 있지만 침대 맞은편에 두면 불면증이나 악몽을 유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거울 배치 규칙은 서구 건축가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는 방식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이 규칙을 따릅니다. 심지어 선물 주는 방식도 미신적 규칙의 영향을 받습니다. 숫자 3는 죽음을 뜻하는 발음과 같아서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6과 86은 부와 번영을 의미한다고 여겨져 전화번호나 번호판에 이 숫자들이 들어가면 고게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신은 나이든 세대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젊고 교육받은 베트남 사람들도 그들이 논리적으로는 미신의 과학적 근거를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결정에 미신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신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들은 개업 날짜를 점술에 의존해 결정하고 부동산 가격은 집 번호나 건물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결혼 날짜는 몇 달 혹은 몇 년 전에 미리 정해져서 좋은 시기를 맞추려 합니다. 이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전통적인 믿음들이 현대의 기술과 교육과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사람이 불운한 날에는 이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미신은 이성적 사고와 병행하여 존재하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베트남은 다른 세계와는 전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15가지 사실을 통해 베트남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었죠.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베트남의 숨겨진 진실을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